안녕하세요. EBS 통합과 김영입니다. 자, 오늘은 결합으로 이루어진 세상. 사실 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세상보다는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키워드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위체. 자, 이거는 사실 전에 공부할 때도 우리가 한 번쯤은 뜻은 확인을 했었던 그런 단어고요. 두 번째는 폴리. 이거 하면 장난감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영어 단어잖아요. 이거 뜻만 알고 가면 됩니다. 뜻만 알고 가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염기입니다. 이 염기라는 말이 화학적으로는 조금 많이 중요하고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일단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탄소화물은 왜 다양성을 갖게 되는지 그거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이런 탄소화물의 다양성 때문에 생명체 구성 물질이 탄소화물 중에서 단백질이다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체를 이렇게 만든 그런 설계도에 관한 이야기, 바로 핵산입니다. 전부 다 탄소하고 연관이 있고요. 탄소가 없으면 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흐름을 쭉 보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뭐였냐면 단위체잖아요. 단위체가 무슨 뜻이냐. 자,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이만한 물질인데 거기에 얘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이런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이 또 있는데 얘 이번엔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 둘의 공통점을 봤을 때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애가 반복적으로 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될 수 있다. 둘의 공통점은 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의 기본 공통 단위가 된다 해서 단위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단위체는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아미노산이라는 물질. 욕심이 좀 나면 다른 애들도 좀 설명을 하고 좀 데리고 와서 좀 보여주고 할 텐데, 자, 일단 아미노산 첫 번째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입니다. 얘네가 모여서 얘네가 단위 구조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게 단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위체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폴리였죠. 자, 폴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많다라고 하세요. 많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요런 단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폴리펩타이드. 폴리가 이 폴리예요. 이게 지금 접두어, 영어로 얘기하면 접두어죠. 그죠? 맞지?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많아요 라는 뜻이야. 자, 펩타이드가 많아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단백질이에요. 아시겠죠? 요거에 관한 거는 조금 이따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폴리라고 하는 말은 뒤에서도 한 두어 번 등장을 할 건데 그냥 많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막 많다, 연결돼 있다. 그런 뜻으로 그냥 많다라고 말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염기잖아요. 염기는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높아심에. 염기라고 하는 애는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요거 갖고 있는 애, 요거 갖고 있으면 염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날 겁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 들어가는 이 수산화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우린 염기라고 불렀습니다. 특징들 다 알고 있잖아요. 단백질을 녹인다, 쓴맛이 난다, 이런 거 알고 있을 텐데, 이 염기라는 개념이 화학에서는 안타깝게도 확장이 됩니다. 기타 등등등등이 있어요.
이게 종류를 따지면은 몇 개 돼요. 몇 개 되는데 이거를 다 공부할 건 없고요. 오늘은 요거에만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 이름은 아미노기라고 하는 아미노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어 이름이 말 그대로 이래요. 그래서입니다. 얘가 염기예요. 우리가 수용액의 액성 따질 때 염기성, 산성 따지는 그 염기가 맞아요. 맞는데 개념이 우리 배웠던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NH2 아미노기가 보인다. 그러면 얘는 염기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조그만 얘기를 하면 사실 원래는 수산화이온, 이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도 수소이온을 갖고 있는 경우엔 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화학이 발달해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란다. 과학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그래요. 이론들이 막 나오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 기존에 있던 이론만으로는 밝혀질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론만 가지고. 그래서 개념을 확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기존의 정의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따라서 화학이 발달했으니까 개념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내용들이 많아진 거죠, 사실은. 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갖는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수소이온을 받아주는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소이온은 산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수산화이온을 갖지 않는 경우에 수소이온을 받아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염기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개념이 확장된 케이스입니다. 얘가.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아미노기라고 하는 건 염기다. 아미노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염기다. 얘 갖고 있으면 무조건 염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얘기 안 해주고 뭐 그냥 진행을 하잖아. 그럼 이따가 헐, 왜 염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염기다. 염기는 NH2 아미노기 갖고 있어도 염기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하고 오늘 수업 내용하고는 어떤 부분이 겹치느냐? 얘가 겹쳐요. 뭐냐면 염색체와 유전자입니다. 기억나죠? 이거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을 텐데 이거 뭐 기억나죠? 하면 뭐 떠오르니? 완두콩, 주름지네, 둥근해, 녹색이네, 황색이네 딱 떠오르죠? 여러분 되게 공부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워요, 사실. 자, 이런 염색체와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오늘 강의, 오늘 수업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염색체 일단 구조 볼까요? 사람은 염색체 몇 개 갖고 있다? 46개 갖고 있더라. 23쌍이더라.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형태가 어떻게 생겼더라? 사실 이렇게 그리는데 요거는 복제된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분열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를 복사한 겁니다. 카피 떠놓은 거야. 왜냐하면 염색체 이 중요하죠.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이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말려 있거든. 이렇게 막 말려 있어요. 막 말려 있는데 실처럼 돼 있는 것들이 말려 있어요. 얘는 이름이 염색체예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죠. 염색체인데 이걸 풀어내 버리면 실 모양이 이렇게 막 퍼져 나와요. 자, 얘는 이름이 뭐냐면 염색사라 그래요. 이 염색사는 중간중간에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풀려 나와요. 염색체를 빼면. 사실
세포의 핵 속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포 분열 시기가 되면 얘네가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이유는 그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효율성?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저렇게 염색체가 될까? 이름이 왜 염색체인지는 알죠? 염색해야 내 눈에 보여서 염색체인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이 핵막에 가려 있어갖고 안 보입니다. 자, 이 염색사라고 하는 건 풀어내면 실처럼 생겼기 때문에 염색사라는 이름이 붙었고, 요걸 구조를 또 이렇게 쫙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럼 또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자, 얘 실체가 바로 뭐였냐면, 많이 봤을 겁니다. DNA입니다. DNA라고 하는 거는 핵산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몸에선 얘가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이렇게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입이 하나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씩 있고, 자, 이런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게 DNA입니다. DNA는요, 보시면 2개의 가닥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요 연결고리가 바로 이름이 뭐냐면 염기예요. 염기입니다. 왜 염기라고 했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는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기예요. 됐습니까? 자, 구조는 이렇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배웠어요. 염색체상에 존재한다. 염색체상에 존재한다. 자, 한쪽에 이게 있으면 상동염색체니까 얘 떨어뜨리자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 상동염색체라고 한다면, 좀 전에는 아까 복사된 형태고 이거는 이제 다른 겁니다. 서로 상동인 관계. 왜 상동인지도 알죠? 엄빠한테서 왔기 때문에 상동입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염색체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같은 위치에 대립하는 유전자가 있어요까지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유전자 R R을 갖는다. 우열의 법칙, 그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여기서 중학교 내용은 마무리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 그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대표 물질은 탄소화합물입니다. 이 탄소는 화학적으로 2주기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 즉 4개의 전자가 옥텟에서 모자른 상황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탄소는 탄소를 기준으로 총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원소와 결합을 했다. 여기는 B가 올 수도 있고, 여긴 C가 올 수도 있고, 여긴 D가 올 수도 있어요. 또는 A로만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성이 존재한다. 결합에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4족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결합적인 특징 때문에 탄소화물은 엄청난 다양성을 갖습니다. 근데 그 다양성에 도움을 주는 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탄소를 기준으로 옆에 탄소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한다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둘 사이의 결합은 탄소 사이의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종류가 또 이렇게 나뉘어요.
뭔 얘기냐면 어차피 탄소 4개 모자라 탄소 4개 모자르단 말이야. 그랬을 때 둘 사이에 하나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단일 결합을 이루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이중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3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삼중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러면 또 다양성이 훅 증가합니다. 그렇죠? 자, 2주기 14족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원소의 그 종류가 많다. 개수도 많다. 심지어 탄소와 탄소끼리 결합할 때 그 사이의 결합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종류가 많다. 다양성이 증가한 거죠. 또 있어요, 근데. 자, 마지막으로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할 때 사슬 형태로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고리 형태로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사슬 형태라고 하는 건 탄소와 탄소가 일자로 쭉 뻗어서 결합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슬형이에요. 고리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결합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경우만 있느냐. 얘도 고리지 뭐. 이런 경우도 고리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수를 갖더라. 따라서 탄소화합물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종류가 뭐 이미 1000만 가지 이상이랍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울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야, 고리를 형성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이것도 다른 애고 얘도 다른 애고 이것도 다른 애인데 엄청나게 다양한 탄소화물이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러면 유리하죠. 생명체한테는. 왜냐하면 생명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정교하지만 살짝 허당기도 있고요. 생명체가. 여러분들 몸이나 내 몸 보면 알잖아요. 가끔 뭐 오류가 나서 막 아프기도 하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도 뭐 기계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필요로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유기체인데 되게 복잡해. 정교하지만 복잡해. 다양한 물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료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재료들 충당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탄소화합물은 다양성을 갖고 있고요. 생명체 내에서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요. 자,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생명체 구성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탄수화물이면 이미 이름에서 끝났어요. 탄자 들어갔잖아요. 그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인데 이런 형태도 있고 단백질. 단백질에 탄소 포함되나? 예. 지질, 네. 핵산, 네. 다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요. 탄수화물에는 탄소 꼭 들어가요. 단백질에는 다른 건 기억할 건 없고요. 요거 2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수소, 산소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얘도 하나 기억합시다. 이 정도. 단백질에도 수소, 산소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겹치는 원소가 탄소더라 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구성 비율이 높은 물질은 얘예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피부라든지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 뭐 내장기관이라든지 전부 단백질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 구성 물질입니다. 지질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형태 그런 형태로 많이 지방도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지질 종류에. 근데 뭐 그런 형태를 갖는다.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굶어요.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아니면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나 아니면 조금 불우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보면은 못 먹고 왜냐면 뭐 전쟁 때문에 고생하고 뭐 환경 변화 때문에 고생하고 막 이러니까 진짜 먹을 게 없는 경우 참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정도 상황까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보면 뭐냐면 뼈밖에 없어요.
자, 그거 뭘 의미하느냐? 내가 밥을 굶게 된다, 먹지 않으면 내 몸은 얘부터 분해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생명을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해. 그 에너지, 야, 얘가 그걸 저장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목적 자체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얘 먼저 분해를 해서 씁니다. 사실은 이게 더 빠른데요. 얘가 공급이 안 되면 얘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쓰다 못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얘를 소모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소모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4살 깎아 먹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퇴화합니다. 근육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지. 그런 거고. 핵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오늘 2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DNA와 RNA. 자, 하나씩 종류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탄수화물은 역시 종류가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정도. 뭐 녹말이 있고요. 형태로는. 자,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이 구성하는 단위체라고 하는 애는 있어요. 근데 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 전에 규산염 광물 배울 때랑 비슷한 거야. 단위체라고 하는 건 공통인데 얘네들이 결합을 다르게 했더니 다른 물질이 돼. 그게 녹말이고요. 2번째, 글리코젠이 있고요. 3번째,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단위체는 공통적이에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합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녹말은 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 뭐 빵, 밥, 전분, 뭐 이런 거 거기에 들어있는 형태고요. 글리코젠은 근육에 많아요. 간하고 동물 보면은 간하고 이제 근육에 많아서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다. 근데 닭이 한 마리 돌아다녀요. 우리 치느님 돌아다니면 친구랑 둘이 떨어졌어요. 이제 친구한테 고기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는 간을 먹어요. 자, 친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현명한 거죠, 사실은. 친구들끼리 갔을 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거, 이 탄수화물, 우리 몸의 셀룰로스는 힘들어요. 이거는 없고요. 이건 섬유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는 내가 먹는 형태고 얘는 저장돼 있는 형태예요. 얘가 이 단위체가 저장돼 있는 형태. 그러니까 저장에 되게 적합한 구조고 얘는 그냥 내가 먹는 거, 밥인 거야. 밥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어디에? 간, 그리고 근육에도 많이 저장을 해놓습니다. 얘를 왜 이렇게 이 저장을 해놓고 하느냐? 우리 몸에서 1등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공통점인데 포도당이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그게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게 뭐 그러니까 이거 분해하면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 이 저장해놔. 버리기 아까우니까. 자, 쓸 때는 얘네가 1등으로 써야지.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근육에 이렇게 저장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도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그럼 바로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써야 되니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식물의 섬유질 같은 거에 들어있는 거고. 자, 그래서 1등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물질이다. 자, 단백질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몸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성 성분이고요. 형태는 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거의 2만 종이 넘어요. 그렇게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종류 다 빼고요. 여러분 그 지방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 얘기하는 거고. 핵산은 설계도다. 그러니까 둘의 역할은 조금 다르고요. 그건 좀 이따 뒤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겠니? 당연히.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얘죠. 얘 안 들어와도 얘 있으면 얘 먹고 살아도 돼요. 살 빠지는 거야. 근데 얘까지 만약에 분해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 난다. 이건 생명의 위협이다. 내 몸의 구성을 그러니까 내가 깎아먹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가볼 겁니다.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은 기본적으로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폴리,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펩타이드가.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중학교 때 소화 뭐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뭐 트리펩타이드, 디펩타이드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아마 폴리펩타이드도 나올 거고요. 자, 그런 이유가 펩타이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가 얘예요. 얘 우리 뭐라 부르냐면 아미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말로 쓰면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 아미노기가 붙어 있습니다. NH2.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염기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산이 있네요. 카복실기. 요거는 식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작용기라고 부르거든요. 하여튼 이런 걸 작용기라고 해요. 작용기. 카복실기는 식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화학적 구조 봤을 때. 산이야. 이렇게 써요. 산이야. 염기와 산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띱니다. 이 아미노산 특징이에요. 아미노산 특징이고 이 아미노산은 총 몇 종류가 존재하냐면 20종 정도가 존재합니다. 20종이 있고요. 얘네의 결합, 순서, 입체, 구조, 뭐 배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단백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존재해요. 얘가 단위체입니다. 얘는 20종이나 존재하는데 그럼 뭐가 달라요? 얘네? 20종이면 다 다른 종류인데 얘가 달라지면은 종류가 다른 아미노산이 됩니다. 요 아미노산들 어떻게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조정하고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핵산이에요. 핵산의 명령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을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로 합성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미노기, 카복실기 있잖아요. 카복실기 중에 OH 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미노기, 카복실기 있잖아요.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르니까 H 요거 두 개를 물의 형태로 빼갑니다. 화학적으로는 요런 반응을 뭐라 그러냐면 물을 빼냈기 때문에 탈수라고 해요. 그리고 줄여서 얘도 어차피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둘이 붙인 거거든. 그래서 줄여 붙였다. 축합이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불러요. 반응이라고 해요. 자, 여기 한마디 더 들어가는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이게 펩타이드예요. 보면 CONH 굉장히 독특한 결합인데 펩타이드 결합이 결국엔 단백질의 특성을 결정짓는 부분이에요. 되게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계란 흰자 이렇게 프라이팬 위에다 올려놓으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 열 때문에 파괴됐다는 거거든요. 계란 흰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단백질이니까 왜 그렇게 파괴되느냐? 얘 때문이에요. 얘가 열에 약해요. 이런 단백질의 대부분 형태, 그리고 단백질 보면 막 왜 그런 거 배우잖아. 효소 배울 때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 뭐 얘가 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효소는 또 단백질이에요. 그 왜 가능하냐? 그럼 입체 구조가 얘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결합입니다.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무한히. 그러면 단백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가 되고, 자, 그런 전체적인 반응을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합이란 말은 그냥 고분자를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고분자는 덩어리가 큰 분자입니다. 단백질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아미노산이 한두 개 이렇게 붙어갖고서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고기 덩어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로 구성이네. 단백질 종류가 다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미노산 뭐 한두 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다. 엄청나게 많은 펩타이드 결합이 단백질을 구성을 한다. 그럼 단백질은 고분자야. 그래서 덩치가 큰 분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건 뺄게요. 그냥 요거까지만 아셔도 돼요. 탈수 축합 반응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단백질을 자, 구조를 좀 볼게요. 형성 과정이 뭐 이래요. 지금 보시면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물 빠지니까 탈수라 그랬어요.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합니다. 여러 개 펩타이드 결합이 묶여 있잖아요. 폴리한 거예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얘네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 입체 구조를 띠기도 해요. 제일 단백질의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입체 구조인 거예요. 뭐 몇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거는 뭐 통합과학에는 안 나오니까 빼고요. 입체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체 내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금 보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적혈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입체 구조잖아요. 산소를 운반하는데 아주 그냥 최고 특화되어 있고 효소라고 하는 입체 구조를 만드는 열쇠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다. 그럼 이 단백질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뭐 고기 좋아하니 혹시? 고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고기를 맛을 보잖아요. 그럼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류야. 가금류라고 하는데 닭하고 오리하고 맛이 달라요. 맛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돼지하고 소하고도 달라요. 그쵸? 맛이 달라요. 왜 다를까? 우리가 고기라고 먹는 부분이 동물의 그 근육이거든요, 사실. 근육이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저녁에 또는 지금 만약에 수업 들으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뭘 먹고 있는 거냐면 돼지 복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식스팩, 그지? 근육을 먹는 거거든요. 근육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왜 동물마다 고기 맛이 다르다? 구성된 단백질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왜 동물마다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종류가 다르냐? 사실은 얘 때문이에요. 누구냐? 핵산이에요. 핵산은 유전자야. 유전 정보입니다. 어떤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는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야, 단백질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써 있는 거야, 거기에. 왜 프라모델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보잖아요. 보면은 설명서 있죠. 이 설명서대로 따라가면은 뭐 자동차가 예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로봇이 나오기도 하고 비행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설명서가 없어요. 그럼 환장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다 보면은 로봇이 다리가 하나 없기도 하고 자동차인데 이게 자동차인지 벤지 모르겠고 비행기는 날개가 뭐 어떻게 뭐 헬리콥터는 날개가 하나 없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창문 어디 갔지? 창문 부품이 없어. 딴 데다 붙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도입니다. 설명서예요. 내 몸 만드는 설명서예요. 기본적으로는 단백질을 만드는 설명서가 핵산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핵산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DNA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학교 때는 맨날 나오는 게 얘였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애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도 언급은 되죠. RNA. 둘은 한 끗 차이예요. 딱 두 군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둘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RNA 같은 경우에는 태초의 생명체가 갖고 있었던 유전 물질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이유가 있죠. DNA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진화하는 단계에서 탄생한 핵산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냥 종이야. 설계도야. 건물을 짓는데 얘는 그냥 종이.
이게 설계만 한 거고, RNA는 엔지니어인 거예요. 엔지니어는 설계도도 그릴 수 있지만 그거 보고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얘는 아니에요. 그 차이예요. 좀 이따 다시 보고. 자, 돌아가면 둘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은 단위체가 얘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단위체입니다. 근데 핵산 봤더니 막 연결돼 있네요. 뉴클레오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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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레오타이드. 많이 붙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폴리, 그지? 그래서 핵산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의 구조 1대 1대 1 하나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산 맞아요. 인을 포함하고 있는 산이야. 당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탄소를 5개 갖고 있는 당입니다. 자, 오탄당이라고 해요. 당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그냥 탄소가 5개 포함되어 있어. 요게 DNA하고 RNA하고 종류가 조금 달라요. DNA는 디옥시리보스라는 얘기고요. RNA는 그냥 리보스거든요. 하나가 다릅니다. 구조적인 차이는 뭐 여러분 나중에 생명과학 더 깊게 공부할 때 하세요. 딱 한 끗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 하나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염기. 염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부분 포함하고 있으면 무조건 염기라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지? 자, 염기 종류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DNA는 아데닌이라 그래요.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을 가져요. DNA는 RNA는요.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을 갖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의 종류를 써보면 자,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을 갖는 게 DNA입니다. RNA는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을 가져요. 요게 차이가 나죠. 자, 지금 보면 아데닌과 타이민은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니까 아데닌은 무조건 타이민하고 결합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얘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데닌의 짝은 타이민 밖에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 밖에 안 됩니다. 요게 DNA예요. 이중 나선 구조고요. RNA는 단일 구조입니다. 근데 갖고 있는 염기를 봤을 때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갖고 있어요. 물론 얘하고 얘하고 서로 결합합니다. 얘하고 얘하고 서로 결합해요. 이래서 DNA가 갖고 있는 이런 염기들을 RNA는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유라실인데 내가 모르는 타이민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 정보가 전달이 될 때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오늘은 뭐 거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안 할 거예요. 구조적인 것만 일단 확인할 건데 핵산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종류다. DNA와 RNA가 존재하고 기본적으로는 뉴클레오타이드다. 다만 이 뉴클레오타이드에서 RNA와 DNA는 당에서 차이가 나고 염기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폴리하게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이기 때문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이름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얘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골격 구조를 이루잖아요. 얘는 이제 골격이 이중 나선인 거고 얘는 단일 가닥인 거고. 이렇게 봤을 때 당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하게 연결될 때 이쪽은 당연히 염기들끼리 붙어야지. 자, 염기들끼리 붙는다면 여기는 구아닌 올 거고 여기는 DNA인 경우엔 이렇게 올 거고요.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올 겁니다. 그죠? 골격을 봤을 때 당에는 항상 인산이 붙어 있어요. 당에는 인산이 붙어 있어요. 당에는 인산이 붙어 있는데 요 둘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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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결합. 당에는 두 개의 인산이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도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핵산은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사실. 자,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 자,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자꾸 이게 욕심이 나서 어차피 뒤에 우리 뒤쪽 강의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거 갑자기 보면 헉 하거든. 되게 어렵다고. 핵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핵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약에 만든다, 합성을 한다 그러면 얘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핵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때 우리 핵에 들어있는 정보는 설계도의 DNA. 이거를 읽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런 일꾼 역할을 하는 애가 RNA예요. 그래서 RNA가 합성됩니다. RNA가 DNA의 정보를 읽어내요. 왜냐하면 RNA가 일을 하는 애인데 RNA는 타이밍을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낼 수 있는 형태, 즉 유라시를 끼워 넣어서 DNA의 정보를 읽어냅니다. 받아와요. 카피 떠오는 거야. 복사해서 갖고 나옵니다. 갖고 나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 그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 얘기는 아미노산 얘 갖고 오란 얘긴데, 쟤 갖고 오란 얘긴데, 얘 갖고 오란 얘긴데, 갖고 와야지. 요거 일하는 애도 RNA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시켜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 정보는 재밌는 게, 야, 단백질 합성 시작해! 라는 그런 명령어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이제 끝났어. 그만. 중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되게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언어랑 되게 비슷합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뒷강의에서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DNA, RNA의 단위 구조를 봤고요. 걔네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보면은 DNA는 이중나선 형태를 갖는다. 이중나선 가닥, 얘는 단일 가닥, 요 정도.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유라시를 갖느냐, 타이민을 갖느냐, 요 차이.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둘의 또 차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핵산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을 정리해 볼 겁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인데 오늘 배웠던 내용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교과서 몇 쪽이냐면 71페이지입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로 20종류가 있어요. 그럼 저거는 이름이 아미노산이 되겠네요. 아미노산 중에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글루탐산이라고. 그 고기 국물 맛이 나요. 고기 국물 끓이려면 비싸잖아. 그래서 조미료로 만들어서 막 넣습니다. 치킨 스탁이라든지 비프 스탁 뭐 이런 거 팔잖아. 그러니까 넣으면은 고기 끓이지도 않았는데 고기 맛이 나.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MSG입니다. 그 상품명이에요. MSG.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맛있정의 약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개그학원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DNA하고 RNA 한번 볼게요. 두 개는 기본 단위체인 뭐가 연결이 되느냐? 뻔하지? 기네요. 이름 자체가. 뉴클레오타이드죠. 뭐. 그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붙어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폴리하게 붙어있다 그래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이다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우리는 처음에 뭐부터 배웠냐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탄소의 특징 때문에 탄소화합물은 정말 많은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탄소화합물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구성 물질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3대 영양소라고 배웠을 거예요. 지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웠던 설계도, 핵산까지가 있었다.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도 단위체가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를 갖는 또 핵산, 얘네도 단위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단백질이었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가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핵산이었다.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 안 하고요.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수업하고 연관된 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끄지 마시고 그 영상까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더 깊은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1953년 4월 25일) 40억 년을 이어온 생명의 수수께끼가 마침내 베일을 벗습니다. DNA의 구조가 밝혀진 것이죠. 비밀의 열쇠를 찾아낸 이들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두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입니다. 50년대 초만 해도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은 알려졌지만 그 구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왓슨과 크릭에게도 DNA 구조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죠. 오랜 연구 끝에 그들은 DNA가 이중 나선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인간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세포엔 핵이 들어있는데 이 핵은 세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휘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염색체입니다. DNA는 바로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그 안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There was the gene, small segment, let's say, of the chromosome. This was actually part of a much larger string that had not just this one gene, but many genes. And so we'd have an incredible array of these things, all stretched out, but one single string. 그럼 DNA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DNA는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인산과 당은 바깥쪽에서 뼈대를 이루고 염기는 안쪽에 존재하면서 쌍을 이루어 결합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산과 당 그리고 염기들이 연결돼 DNA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DNA는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 이 세 가지 성분은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며 긴 가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가닥이 꼬이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듭니다. 왓슨과 크릭은 DNA 모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중 나선 구조 속에 숨겨진 유전의 비밀을 찾아냅니다. 비밀은 바로 염기의 순서와 결합에 있었습니다. DNA 상에는 네 종류의 염기, 즉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 특정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염기가 결합할 때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과 시토신은 반드시 구아닌과 짝을 이룹니다. 바로 이 염기의 순서와 결합이 유전을 결정짓습니다. 또 이중 나선을 이루는 두 가닥의 뼈대는 염기들의 수소 결합을 통해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분리가 됩니다. 이때 두 가닥이 각각의 사본을 만들면 염기 순서가 똑같은 DNA가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또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Discovery or the elucidation of the structure of DNA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because everything really flows from that.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날, 왓슨과 크릭은 캠브리지 대학 앞 그들이 자주 가던 선술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쁨의 탄성을 질렀죠. 20세기 최고의 발견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